코로나19 사태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등에 따른 이른바 기후위기 문제도 지구촌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기후위기 극복과 안전한 생태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한정혜 환경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기후위기 극복 대책, 국립공원과 불교계의 상생 협력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환경부 장관 하신 지도 보니까 벌써 1년 2개월이 지나셨어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물론 또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소감이 좀 어떻습니까? 제가 취임했던 게 지난해 2021년 1월 22일이었는데요. 2021년은 전 세계 그때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한때여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은 기후 관련한 이슈에 굉장히 많이 올인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당선되자마자 그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2022년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할 때 코로나19로부터 회복은 그린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린 뉴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해 말에 저희가 탄소 중립 비전 선언도 하고 해서 지난해는 탄소 중립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해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저희 환경부 직원들이 정말 지난 한 해 열심히 일을 해줬고요. 그렇게 해서 그 과제들이 해결된 것도 있고 거의 해결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차원으로서는 저희 직원들에게 굉장히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가 굉장히 좀 뜻깊었던 한 해였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기후 위기 문제는 지구촌의 생명과 안전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되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세웠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큰 방향이라든지 앞으로의 뭐 과제라든지 로드맵 이런 거 좀 소개해 주시죠. 2050년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먼 미래죠. 그런데 목표를 딱 정한 게 있습니다.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이 되도록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뭐 세계 주요 국가들이 모든 목표예요. 아무도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이고요. 짧게는 2030년에 그러면 온실가스를 얼마를 줄일 것이냐. 이게 이제 모든 국가들에게 주어진 당면한 과제인데요. 2030년까지의 목표가 저희가 2018년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탄소를 얼마나 발생시켰냐면 7억 2,700만 톤. 그게 2018년이에요. 피크를 찍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2030년까지 40%를 줄여야 하니까 상당히 많이 줄여야 됩니다. 2030년까지 우리가 전 세계에 하겠다고 목표를 했던 거 어쨌든 탄소의 배출을 2018년보다는 40%를 줄이겠다고 했던 것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3월 3일, 지난 3월 3일이 국립공원의 날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이 구례 천은사도 다녀오시고 그러셨는데 탄소 저장고라고도 얘기하던데 국립공원을. 네.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럼? 국립공원이 면적으로 보면 전체 산림 면적을 100으로 봤을 때 국립공원이 차지하는 면적은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산림보다도 국립공원이 저장하는 탄소의 양은 2배 정도가 높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장하고 있는 양을 보면 3억 한 5천만 톤 정도를 탄소를 꽉 이렇게 껴안고 있는 거죠. 국립공원에 있는 그 많은 산림들에서 또는 그 많은 토양들에서. 그래서 국립공원이 가지고 있는 탄소 저장고로서의 가치는 무척 크고요. 거기에 더해서 생물 다양성의 보고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생물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지만 그중에 한 43% 정도는 국립공원에 다 있습니다. 국립공원을 이용해 주시는 탐방객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국립공원을 이용할 때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가기까지의 이용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공해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탄소 중립 문화를 확산시키는 장소로서의 어떤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국립공원 내에는 우리 전통 사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자연 자산을 보존하는 데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사찰을 둘러싼 여러 사찰 숲이라든지 여러 자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올바로 평가를 하고 또 국민들에게도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 여러 현안들도 사실 있거든요.
장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 국립공원을 보전하는 데 있어서 국립공원 안에 있는 사찰들의 역할은 정말 지대합니다. 왜냐하면 국립공원을 보전하는 한 주체로서 역할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국립공원 내 사찰이 존재함으로써 국립공원의 가치를 훨씬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오대산 국립공원에 월정사가 있는데요. 월정사가 가지는 문화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다 이렇게 총합해서 봤을 때 전체 오대산 가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대산 국립공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서 월정사라고 하는 사찰을 빼고 나면 오대산의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는 확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비단 뭐 오대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합천 해인사가 있는 가야산도 그렇고 제가 어제가 아니라 국립공원의 날을 갔었던 천은사, 바로 옆에 또 화엄사도 있고 그래서 지리산의 경우에도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찰들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재이기도 하고요. 또 사찰림이라고 하는 아주 우수한 숲을 같이 또 소유하고 있으시면서 그것이 국립공원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가치들이 제대로 좀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찰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와 사찰림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우수한 가치들이 제대로 좀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국회라든지 재정당국과 함께 같이 노력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아주 다양하게 모색을 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립공원 22개의 면적의 한 7% 정도가 전통사찰 소유 토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아주 밀접한데 앞으로 이 국립공원과 우리 불교계, 우리 스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불교계가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로드맵이랄까요? 어떤 계획, 방안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도 협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공원문화유산지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2022년은 예산을 34억 정도를 편성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 14개 정도의 사찰에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찰과 사찰림이 가지고 있는 그 수려한 경관이라든지 또는 문화재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평가해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국립공원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보면 저희 환경부나 또는 사찰이나 입장이 똑같다고 봅니다. 사찰도 역시 사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보존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보호협약 등을 체결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찰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기도 하고 또는 저희에게 의견을 주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더욱 협력하는 관계에서 국립공원을 함께 보존하고 유지하는 그런 관계자로서 역할을 잘 정립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우리 불교계와 협력할 일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저희가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보자면 사실 불교계에서 하고 계시는 자연 친화적인 채식주의의 이런 식습관이라든지 삶이라든지 자연 친화적인 삶이 사실 탄소 중립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역시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정혜 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